양문석 전 의원 여기 지역구였는데 네. 김용 씨한테 안산갑에 와달라. 한준호 경기지사 예비후보 결단의 응원을 보낸다. 지금 이렇게 탁 했어요. 네. 왜안 쓰면서요? 네. 아니 뭐 이거 양문석 씨나 한준호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뭐. 예. 뭐 개인의 그러니까 친분 관계도 있고 예. 뭐 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지금 고민되는구나. 남국이 어떻게 되나 지금. 그래서 김남국 우리 그 씨도 김남국 변호사도 뭐 원래 안산이 지역구였기 바로 때문에 지역구예요. 예, 맞아요. 예. 지역구였고 뭐 그 당시 이제 탈당했었던 그런 예. 기억 때문에 이제 출마를 접었었는데 뭐 다양한 분들이 도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김용 부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택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고 평택도요. 네, 평택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다양한 뭐 지역의 얘기가 나오고 근데 지금 있는데요. 보석 중인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뭐 법적으로. 나올 수는 있죠. 뭐 옥중 법적으로 당석은 불가능한 할 수도 건, 있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건 예전에는. 또 우리 주민들의 선택이니까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주민께서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 선택 안 하시는 거고. 예. 그래도 내가 지지하고 싶다면 또 선택하시는 거니까요. 철저히 그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다 국민께서 하시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용과 김남국 두 명밖에 없다. 김남국이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둘 중에는 네, 보석 중에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언제 다시 들어갈 줄 몰라요. 예. 재판받는 사람이 선거에 나온다는 게 물론 민주주의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다양한 보호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재판받는 사람이 나와서 피고인인데 북콘서트하고 지난주 토요일날 강원도 춘천시 왔다 갔더라고요. 그래요? 강의도 하고 다니고 막 춘천 와서 강연을 하고 갔어요. 아, 그래요? 이게 얼마나 피고인이 오만방자한 행동입니까? 그렇다고 1심, 2심에서 다 무죄 나온 그런 상황도 아닐 뿐더러 그냥 상고심이 길어져가지고 그 6개월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풀려났던 사람인데 그럼 상고 확정이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본인 방탄을 위해서 지금 뭐 선거 나간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3명 아닙니까? 전해철 이분 누구야? 김용, 김남국 3명인데 예, 지금 이름이 나오는 게. 예, 김용, 김남국 중에는 김남국이 낫다. 김남국, 전해철 중에는 제가 두 분 다 잘 몰라가지고 뭐 그거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한준호 예비 후보의 의원의 네. 상황이 이분이 어떻게 보면 뉴 이재명 쪽을 약간 좀 편드는 듯한 상황들이잖아요. 지금 김용 씨도 그런 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고, 근데 김남국 그 대변인도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한 명인데 그럼 네. 올드 친명이라고 보는 건가? 한준호 후보는? 다 서로 다 가까운 동지들이에요. 네, 서로 가까운 동지들. 근데 결단을 응원한대잖아요. 서로 다 응원해 주시는 거죠. 아니, 서로 응원해 주는 겁니다. 네. 김남국 그럼 대변인도 네. 출마를 하면은 또 응원해 주시는. 예, 서로 근데 응원해. 아니, 결국은 예. 근데 여기가 전략공천 지역이에요. 저희가 뭐 내가 나갈게요 한다고 그게 당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전략적인 판단이 당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해철 씨는 얘기를 안 하네요. 여긴 친문이니까. 그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예. 전략공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경선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는 예, 중앙당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겠지만 예. 이건 당의 전략적 판단으로 저희가 공천을 하는 거라서 예. 전해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그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네, 경선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당원과 주민의 판단을 받은 분입니다. 아, 예. 그런 분을 다시 끄집어내다가 전략 공천을 하기는 좀 어렵죠. 아. 예, 한준호 의원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이제 김용 선배님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 거다. 그러니까 김남국은 내가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김용 선배님의 몫입니다라고 글을 올린 게 한준호 의원은 김용을 지지하는 것 같고요. 이 안산갑에서는 뭐가 문제냐? 네.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지금 생각보다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예, 나왔어요. 예, 올해 첫 예.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김동연이 부동의 1위고 예. 추미애가 아래 있고 그리고 한준호 의원이 한참 아래에 있는데 예. 그 김남국은 지금 당 대변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임세은 대변인님처럼 어떠한 그 후보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지지하거나 말을 잘 못해요. 못하죠. 못하는 예, 거야. 못하지. 근데 김용 이분은 신분은 피고인인데 예. 경선에서 그 발언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예. 빨리
빨리 내가 얻어타야지 김용이 또 날 지원 사격할 수가 있으니까 또 이번에 엄청 돌아다니면서 뭐 강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예. 본인의 경기도지사 선거를 위해서 김용을 일찍이 선점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네. 자,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또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연일 폭탄급 발언을 일부러 내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에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 씨에 대해서 아주 직격을 날려버렸는데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오늘은 피 가지고 얘기했어요. 벤다이어그램 얘기하니까 유시민 작가가 자기 피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유시민 그 작가님은 A는 가치를 지향하고 B는 이익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크게 거칠게 분류를 하셨는데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을 이제 B로 분류해서 이렇게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가장 외롭고 이재명 대통령 힘들 때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켰지. 제가 이익을 가지면 제 지역구까지 이재명한테 양보 이 3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게 이게 이익을 따른 행위였을까요? 가치를 따른 행위였을까요? 이거는 시청자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스스로 B로 분류를 하신 거예요? 아니 P가 B형이라고. B형 남자라고. 네, P가 B형이지 나는 이익을 쫓는 B 부류 사람은 아니다. 전 P가 A형입니다. P가 A형이야. 나는 그럼 C 집단인가? AB형인데. AB형이에요? C네 그러면. 예, 송영길 대표는 정확히 이번에 있는 8월 전당대회에서는 예. 박찬대 정청래 선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박찬대 정청래 선거에서 그때도 뭐 명청대전이 많이 말이 있었지만 예. 그 어쨌든 박찬대 이재명 대통령이 민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시 졌잖아요. 정청래 예. 대표한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지난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 재보궐 이후에 달라진 상황은 뉴 이재명이라는 그러한 말이 생긴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유시민 작가는 이익단체다, 이익집단이다, 비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예. 이거를 실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크거든요. 생각보다 많고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껴지니까 이거 지금 3월 달에 비가 이 정도인데 이거 8월 달 되면 비가 이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지금 빨리 내가 비의 선봉장이 돼야 되겠다. 라고 간 게 아닌가. 그래서 B형이라고 얘기 치고 갑니다. 왜냐면 지금 김민석 총리라는 그러한 전당대회 예정 후보자가 있지만 예. 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A다 그럼요. B다 말 못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로운 신분으로 오히려 치고 나간 게 아닌가. 내가 B의 수장이다. 예, 그 B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B들이 약간 고만고만한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 고만고만한 분들이 뭔가 구심점이 생기면 야 열로 보이자라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 B분들 소나무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소나무당 얘기는 경향신문 TV에서도 계속 변희재하고의 관계를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그 관계는 끊어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뭐 얘기 설명을 했었어요. 네, 변희재 대표가 너무 과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소위 말하는 저격하고 비난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용납이 안 되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손절이 된 거고 당시에는 변희재 씨가 어쨌든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라는 말을 가장 거침없고 가장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던 것이고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당이 아마 그 비례대표가 아마 1번이 최대집이었던 1번이 노영희. 노영희 변호사. 예. 노영희 변호사가 1번이었나요? 1번이었습니다. 여성 1번이니까. 거기가 소나무당이었었어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당 자체가 그 취지가 민주당이 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 하지 않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윤석열 탄핵이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노영희 그분은 약간 A 쪽으로 분류되는 분이잖아요. 지금 A 쪽 김어준, 함동균 약간, B의 그 저격수인 함동균 그분하고 싸운 분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송영길이 소나무에 있었다가 다시 B로 넘어왔다. 희한하네. 그 당시에 그 당의 취지는 그래서 유시민 얘기가 지금 탄핵이었어요. 윤석열 탄핵.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얘기하기 전에 자기 피 얘기하기 전에요. 이 얘기를 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하나도 선거운동 안 한다. 이재명 후보 유세차 돌지도 않고 어디 처박아 놨다. 이런 제보를 엄청 들어서 수많은 소위 이재명을 반대했던
또 저를 반대했던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니까요. 이낙연부터 안 한 거잖아. 이낙연을 제가 당 대표지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올려서 모셨습니다. 안 한 거죠. 자기 비서실장도 윤석열 지지하러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랬던 세력들이 대선에서 0.73%로 졌는데 그 책임을 송영길과 이재명한테 덮어씌우고 자기들이 다시 당권을 잡는다는 것은 이재명 지키기를 넘어서 제 송영길의 정치 인생이 부정되는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꼈다고요. 자, 그 송영길 대표의 저 발언으로 인해서 예. 이제 C는 없어요. 원래 A, B 교집합이 C잖아요. 예. 지금 점점 송영길 대표가 점점 B를 끌어당기면서 이제 앞으로 C는 없습니다. A 아니면 B.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예. 선택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좀 친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셔버렸는데 그게 예. 아니라 당시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극렬하게 도왔던 사람에 대한 지칭을 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실제로- 친낙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친문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예. 이제 많은 그 당시 친문이었던 분이 다 친 이재명으로 많이 온 상황이고요. 예. 일부의 이제 이낙연 당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은 많이 당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지지하러 간 사람도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었던 사실 그때 당 대표셨으니까 예. 그 선거를 진두지휘한 당 대표니까 각종 뭐 지역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올라오고 그걸 또 총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당시 지지했던 그 모 지역위원장 차를 운동을 안 해요. 예. 이런 부분은 왜 안 해요라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그렇게 계속 이제 당에다 항의를 하니까 예. 이런 부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이간질 시키려는 이들의 뻔한 수법이라 그랬고 최민희 의원도 그 발언은 오류인데. 아니 뭐 당시에 이낙연 후보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본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되면 모든 지역에서 내가 이낙연을 지지했다 하더라도 예.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다 도와야 되거든요. 어.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뭐 이낙연 후보가 안 됐으니까 뭐 조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당원들의 항의도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알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서 진짜 좀 안타까운 게 예. 저는 그 김남준 예비 후보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개항을 지금 개항을에 대해서 예. 김남준 예비 후보님도 더 센 발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지역을 엄청 열심히 다지고 있대요. 김남준 그러세요? 예, 예. 전 대변인이. 너무 약간 모든 언론이 다 송영길의 입에만 지금 그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송영길이 앞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더불어민주당의 한 축은 장악하겠구나라는 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송영길 전 대표의 가장 큰 목적은 뭐겠습니까? 개항을 공천. 예. 하다못해 개항을 아니면 연수라도 공천인데. 연수에 근데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지금 출마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면 예, 개항에서 쉽지 이제 않아요, 승부를 봐야 그래가지고 되겠네요. 지금. 예, 개항을 민주당에서도. 공천인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개항을 공천이 안 되면 예.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그러면 정말로 전국 돌아다니면서 전당대회를 바로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왜 또 자꾸 돌아다닌다 그래 맨날. 또 C가 될지 나 사실은 B인데 나 B 마이너스야 이러지 나 B가 아니라 B 제로였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약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다시 곱씹어봤는데요. 굿모닝 충청이라는 네. 춘천 아니에요. 충청. 예. 굿모닝 충청이라는 매체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송영길의 이딴 실언의 과거 행적들도 줄줄이 파묘하면서 진짜 파묘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2018년 8월 1일자 신문이 있었어요. 나는 신문이다. 송영길 친노 친문 본산 부산에서 출정식 하면서 신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전에요. 제가 동영상 찾아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통합신당을 논의하는 열린우리당 토론회에서 송영길 의원이 후보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흡입과 대연정 논의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잦은 실수, 대통령의 대연정 논의부터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음에도 우리 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제대로 정리해서 결론하지 못하고
노 대통령이 후보일 때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실패했다면서 현재 지지율 1위인 이명박 전 시장도 제2의 노무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뽑게 되면 똑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단점, 언스테이블한 이런 단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명박 후보. 방향은 바꿨지 성격이나 스타일이 아주 비슷한 제2의 노무현 같은 이명박 후보가 되는 순간 처음에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또 며칠 지나고 손가락을 자른단 말이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런 발언을 하셨었대요. 저도 오늘 처음 봤네요. 예, 굿모닝 충청에서 네. 저렇게 파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거는 저희 당은 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예. 우리 그 1, 2, 3, 4, 4대 대통령의 그 뜻을 항상 존중하고 그 가치를 저희가 함께하는 당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DJ 때 이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렇게 예. 그렇게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또 그렇게 이어져 나가고 그런 정통성을 갖고 있는 당이에요.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어느 분이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저는 송영길 있고. 전 대표 논리대로라면은 노무현 대통령 다음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 콜인데. 아니요. 저희 이거라고 민주당의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을 이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아까 여기서 2018년에 예. 뭐 신문이라고 한 것도 그 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정치인들은 말의 무게가 중요하니까 네. 조심해야죠. 근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뭐 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당시 생각과 지금 생각이 네, 또 이제- 다르고 인정하면 예. 되는 겁니다. A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B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더불어민주당 B입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자면 그게 이렇게 이어서 왔으면 예. 이라고? 그 노무현 문재인 그 지지했던 분들이 그대로 이재명을 지지하던가 당내에 예. 지지한 사람이 그대로 와야 되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보안수사 유지권 문제도 그렇고 아하. 대통령이 뭔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흐지부지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김어준 방송도 그렇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다 따라왔어야 되는데 다 따라와서 우리가 신명이다. 우리도 뉴 이재명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보이니까 지금 B라는 사람들은 A한테 왜 안 따라와?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다 하나로 가기로 했잖아 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송영길 대표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게 송영길 대표님도 과거 9A 현 B네 보니까 예. 9A 아니, 본인이 B형이라 그러니까. 예 9A 현 B가 B인데 B형이래잖아요. 아니 저런 분이 또 있는 게 사실 애매한 사람이 추미애 의원이거든요. 아, 예. 송영길 대표가 열린우리당 의원으로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했던 게 예. 추미애 의원은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판했습니까? 아유 탄핵에 탄핵의 선봉장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 그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모두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어떻게 생각이 항상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모순인 거죠.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다 똑같았다는데 알고 보니까 노무현 때도 추미애, 송영길이 있었고 그런 계파가 있었고 항상 그래 왔던 건데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든 여당이 특히 여당이 크면 예. 클수록 그 여당이 그 여대 야소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뭐 그 이명박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큰 여당은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시면서 그냥 즐기시면 된다. 즐기라고요? 유시민 씨가 우려했던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른바 뉴 이재명에 대해서 이익 집단 B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들은 이익을 쫓아간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분명 돌을 제일 먼저 던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 사람들 실명을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 실명 가운데 뭐 다른 예지만 뭐 그거는 우상호 이 전 수석 얘기도 있었고 실명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판을 했어서 그게 혹시 저분 아니야라고 추정을 하고 추론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굿모닝 충청에서 파묘를 한 것 같아요. 2003년에 새천년 민주당이 친노하고 동교동계 당권 다툼 끝에 친노 세력들이 열린우리당으로 갈라져 나갔는데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 중 한 사람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2006년 그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대참패를 했었는데 그래서 노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니까 곧바로 대통령 못 해먹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송영길 당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누가 대통령을 하기 싫은데 하라고 했는가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러고 2007년 2월에는 방금 전에 들려드렸습니다마는
이명박은 제2의 노무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009년에 박연차 게이트 당시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어떤 경위로 돈을 받았는지 경위가 밝혀져야 된다. 대가성 여부가 명백히 가려져야 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유시민 씨가 이런 거에 빈정이 좀 상했던 거 아닌가. 아니, 이름만 지우고 보면 한나라당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거 만약에 송영길 이름을 가리고 누가 대통령 하라고 했냐? 예. 야, 그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거 한나라당 의원들이 했던 발언 이 같습니다. 굿모닝 충청의 네. 보도를 제가 그냥 그대로 네. 전해드린 거예요. 네. 예. 갈등을 이렇게 조장을 하시다니 굿모닝 충청이. 그 굿모닝 충청이 한 거면 제가 이게 뭐- 좋아하는 매체인데. 네. 그래요? 네. 근데 아, 저는 여기서 이제 또 예. 다시 김남준 예. 선거 캠프에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김남준 전 대변인. 예, 김남준 전 개항을- 대변인 예, 개항을 예비 후보 선거 캠프에 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국무원이 춘천의 이 발언이 어딘가에 영상에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찾아냈잖아요. 저 영상 이외에도 또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많아요. 이 예. 얼마나 자꾸 갈라치기 이 조장하지 얼마나- 마세요. 이 얼마나 지금. 사료가 많아요. 예. 소나무당 갔다가 온 9A 현비다. 소나무당도 있었네. 소나무당 갔다 온 9A 현비다. 이건 뭐냐? 뭐 D냐 E냐?라고 공격이 들어가야죠. 여기 이거 너무 거의 삼국지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 차기 전당대 분위기에서는 또 정청래 대표는 김남준 캠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 만약 예. 김남준 캠프가 송영길 캠프를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삼국지를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이게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방선거 뒤에 당권에 나설지 안 나설지 모르겠지만은 포스트 이재명 혹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아직 집권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이후에 차기 주자 가운데 한 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선봉장으로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인가요? 김민석 총리도 유시민 씨에 대해서 ABC로 국민 나누기도 하는데라고 하면서 싹 한마디 딱 하시고 그리고 뉴 이재명 쪽의 이 패널 분들도 목소리를 엄청 크게 내고 있어요. 함돈균 씨 목소리 한번 다시 듣고 올까요? 아우 저분 듣지 말까요? 아니에요. 듣지 마요. 뭐라고 하나 들어봅시다. 예. 들어볼게요. 네. 평론가님은 평소에 본인 채널은 다 방송하시는 거고 네. 다른 채널 보시는 게 좀 있어요? 많이 보죠. 즐겨보는 어떤 거 좀 즐겨보지 궁금하거든요. 예. 김어준하고 매불쇼만 안 보고 다 봐요. 네. 그것도 예전에 많이 봤죠. 예전에 많이 보셨어요. 예전에 사실 몇 년 전에 매불쇼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진짜 저 몰랐는데. 네. 왜냐면 그거 나간 걸 저도 보질 않아. 거기서 하도 저를 조롱을 해가지고. 진짜요? 네, 책 나왔을 때 나갔는데 그 손님을 게스트로 모셔놓고서 엄청나게 무례하더라고. 근데 직접 나가셨을 때? 그럼요. 예. 제가 나가가지고 하도 황당해가지고 그렇게 조롱쇼를 했던 때가 있어요. 좀 예전에 재밌게 하려고 더 그랬나 보다. 재밌게 하는데 너무 심하게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나가셨었구나 매불쇼에. 저도 안 봐요. 그거 나가가지고 그냥 하도 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채널이 그런 채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은 있었다는 거죠. 사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예. 좀 철저하게 피가 다 민주당 피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당내 사람들 당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분 당원도 아니고 당원은 아니니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당원인가? 모르겠어요 그건. 예. 그러니까 저분이 그 당을 대표하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 예. 네. 그러니까 뭐 당의 이름으로 나간 분은 아니긴 그렇죠.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같은 진영에 같은 한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꾸 분열이 되고 뭔가 싸움이 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1년 전으로 좀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는 쪽에서 예를 들어 권규기 변호사도 굉장히 재밌어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서로 자중했으면 좋겠다. 좀 분열의 언어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